이 3D 컷을 활용해도 한 가지는 다중 오브젝트에 같은 매테리얼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쉽게 만들. 안녕하세요, 솔롱거스입니다.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귀여운 컵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큐브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쪽에 이 마우스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제가 입력하는 키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블렌더의 기본 큐브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디파이어 탭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시켜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2번을 누르면 더 나눠지죠. 2단계로 가고 컨트롤 3번을 누르면 3단계로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다시 컨트롤 1번을 누르면 1번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레벨 3단계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큐브는 기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텍스 하나하나, 엣지 하나하나에 대한 각도가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쉐이드 스무스, 오브젝트에 쉐이드 스무스가 이렇게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 쉽게 메뉴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이용시키면 부드럽게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 한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이제 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컵은 간단하게 오브젝트 헤드 메쉬에 서클을 엣지만으로 이루어진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엣지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에디트 모드에서 엣지들을 선택을 하고, 자, 익스트루드 이 키를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익스트루드 엣지가 있죠. 다음에 Z키를 누르면 Z축 아래 위로 쭉 뽑혀져 나옵니다. 자, 이 단축키가 적응이 잘 안 되시면 퀵 페이버릿 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자주 쓰는 메뉴들을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Add to Quick Favorit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Q 키를 누르면 이렇게 Quick Favorit에 등록이 됩니다. 많이 등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Extrude Edge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적응이 안 될 때 이렇게 Quick Favorit을 이용을 해서 Q 키를 이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하고 Extrude Edge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쭉 뽑혀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 위니까 Z축 Z를 눌러서 이 아래쪽으로 컵을 한 모양을 내주시고 비스듬하게 해주려면 아래쪽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S 스케일을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S로 스케일을 확 줄이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그리드 필 같은 걸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리드 필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쏙 면이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에디트 모드를 빠져나와서 위치를 여기 보시면 X축, Y축 방향, 프론트, 오토그래픽, X축은 오른쪽 또는 왼쪽, Z는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Y는 백에서 정면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여기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 1번, 3번, 7번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컵을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브 툴로 내려주셔도 되고 블렌더는 단축키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이 너무 큰가요? 스케일로 조금 줄여서 아무튼 적당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역시 쉐이드 스무스 주시면 여기가 쉐이드 스무스도 일종의 트릭이기 때문에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드럽게 처리하라는 일종의 트릭이기 때문에 노멀 값을 조절하고 오토 스무스를 줘서 노멀 값을 조절하고 그런 것들을 해줘도 되고 또는 몰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꼭 이 방법만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베벨 같은 걸 하나 주어버리시면 각도를 감당 못해서 터지는 현상들을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엣지를 Alt키를 누르면서 레프트 마우스 또는 셀렉터의 루프에 엣지 루프를 퀵 페이보릿에 담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애들을 자, 이것의 조건은 사각형들
허드인 면 페이스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레벨 엣지 컨트롤 B입니다. 뭐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퀵 페이보릿에 담으셔도 되고 단축키를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B 살짝만 꺾어줘도 조금만 줘도 아까 같이 퍼지는 현상은 없어지죠. 그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동그랗게 말려 들어간 부분 그냥 헤드의 토러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굵은 도넛이 나오죠. 이 도넛의 마이너 레디우스를 쭉 줄여주시면 높이를 G키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쉐이드 스무스. 자, 그리고 접시는 간단하게 서클을 이용을 해서 서클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위치를 Z축으로 이 컵 만들듯이 에디트 모드 일단 익스트루드에서 스케일 안으로 작 줄여주시면 그 다음에 바깥쪽의 엣지를 Alt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Z축 아래쪽으로 살짝 다시 익스트루드 안으로 쭉 모아주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Z축 아래로 다시 익스트루드밖에 없습니다. 퀵 페이보릿에 남겼던 앱 한번 써보죠. 스키 쪽으로 이렇게 줄이고 좀 전에 사용했던 그리드 필로 이렇게 간단하게 채우면 자 이런 식으로 되었죠.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이 이렇게 뽕하게 뚫려 있죠. 엑스레이 모드에서 보면 플래시 키를 해서 접시만 보이게 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중간 부분을 그리드 필로 이렇게 메꿨습니다. 테이블 같이 됐으니까 접시는 약간 여기 경사가 있죠. 그래서 끝부분 에디트 모드로 해서 끝 엣지 두 개를 Alt 키를 누르면서 이 엣지 선택하고 Shift Alt 마우스 좌클릭 두 루프 엣지를 선택을 하고 위치를 G 키를 눌러서 위로 살짝 이동을 접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엣지 베벨 엣지 살짝 그 다음 여기도 베벨 엣지 했으면 뭐 얘도 퀵 페이보릿에 등록을 시키면 되겠죠. 자, 베벨 엣지 자, 그리고 뭐 베벨 엣지를 계속 이렇게 줄 거예요. 한번 사용했던 명령을 계속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Alt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 Shift R 일종의 리피트입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명령을 그대로 Shift R 좀 전에 사용했던 명령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Repeat last 좀 전에 사용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명령. 뭐 얘도 뭐 이렇게 퀵 페이보릿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변환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쉐이드 스무스 부드럽게 됐죠. 예.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아주 부드러운 그런 접시가 짠 하고 나왔습니다. 슬래시 키를 해서 단독으로 보여주는 것을 끝내고요. 자, 머리 위에 있는 이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디터 모드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태의 원본은 튜브죠. 면이 이런 식의 복잡한 것을 표현하려면 면들이 충분히 나눠져 있어야 다양한 표현들, 요철이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같이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 이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플라이를 시켜서 튜브가 아닌 이런 구형의 메쉬 오브젝트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위에 보시면 이런 애드온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3D 뷰 포트에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Apply All Modifier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를 클릭을 해주면 모디파이어에 가서 플라이를 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은 에디터의 프로퍼티스에 여기 모디파이어라고 검색을 해보면 모디파이어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모디파이어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애드온입니다. 컨트롤 A를 해주면 여기서 바로 All Modifier Apply를 시켜버립니다. 면이 이렇게 확정이 되죠. 자, 이렇게 확정된 상태에서 3번 키 Vertex Edge Face죠.
1번, 2번, 3번. 에뮬레이터 키로서 1번, 2번, 3번을 쓰실 경우에는 역시 퀵 페이보릿에 이렇게 등록을 시키시면 여기에 셀렉트 모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셀렉트 모드 1번 하면 버텍스, 2번 하면 엣지, 3번 하면 베이스 이런 식으로 퀵 페이보릿을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Alt-A에서 Alt-A는 None이 Alt-A입니다. 빈 공간을 클릭을 해도 선택이 다 해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위에 초콜릿 부분 엣지 셀렉트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Alt 마우스 좌클릭해서 엣지들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elect Loop에서 Select Loop Inner Region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퀵 페이보릿에 등록을 시켜주면 편하겠죠. 자, 지금 이 상태는 다른 듯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들쑥날쑥이죠. 그런 식으로 면을 셀렉트 모드 3번으로 해서 들쑥날쑥으로 선택을 Shift 키 누르시면서 들쑥날쑥으로 선택을 요철 있듯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시고 -Y 방향이 정면이니까 하시고 이 면을 두플리케이트 해줍니다. 메쉬에 두플리케이트. 이것도 역시 퀵 페이보릿에 등록을 시켜주면 좋겠죠. 저는 일단 단축키로 Shift D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두플리케이트를 했고요. 자,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메쉬에 Separate Selection 선택한 것을 분리 독립을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좀 전에는 큐브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Separate Selection 해주면 큐브 1번으로 이렇게 독립이 되었습니다. 자, 두께를 주는 방법은 L키를 선택을 해서 이 면을 다 선택을 하고 Extrude Face Along Normal 해서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 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두께를 주는 게 있었죠. Solidify라는 것이 있습니다. Solidify thickness를 주셔도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duplicate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Solidify를 사용하지 않고 이쪽은 이렇게 결과는 비슷합니다. 대신 Solidify의 경우에는 Only Rim 켜게 되면 안쪽에 있는 면은 생성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보여지는 면에만 생성시키고 한쪽 면에는 면을 생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Subdivision Surface를 컨트롤 1번을 하게 되면 들어오시죠. 좀 전에 설치했던 얘도 여기서 바로 드래그를 해주고 Apply All Modifier 해주게 되면 한 방에 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셀렉트 모드 1번 여기서 Proportional Edit 얘를 켜서 살짝 조절을 지키 들썩들썩 하죠. 휠을 위로 돌리면 영향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밀고 당기고를 모양을 좀 적당히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에디터에 보시면 스무스가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옆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랜더마이즈라는 것이 선택한 것들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한 장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브디비전 1번 한 번 더 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재밌죠, 그죠? 여기에다가 귀여운 얼굴 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3번. 자, 입모양 2개, 랜더마이저 끝났죠? 다시 셀렉트 모드, W키 누르면 셀렉트로 갑니다. 여기서 인서트 페이스랍니다. 인서트 면을 추가해 주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X자를 둘러싸듯이 이런 모습으로 면을 추가해 줍니다. 나가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이동을 시키고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정면 뷰로 이곳에 버텍스를 위치를 G키를 눌러서 버텍스의 위치를 살짝 수정을 해서 웃는 듯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레벨을 올렸습니다. 자, 웃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눈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블렌더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흰색, 빨간색의 링 도대체 뭘 하는 놈이냐? 블렌더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굉장히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3D 커서라는 놈입니다.
다른 툴을 쓰시다가 이걸 처음 접하시면 이 화면에 굉장히 거슬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화면에 거슬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Show Overlay라는 부분에 3D 커서라는 것을 끄게 되면 이 3D 커서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리시면 이렇게 끄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작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오브젝트를 생성을 시키는 위치입니다.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때 3D 커서 위치에다가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D 커서 위치를 툴바에 있는 커서로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지만은 Shif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3D 커서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위치는 어디냐면 표면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Shift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무조건 그 메쉬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add 오브젝트를 시킬 것입니다. add 오브젝트 메쉬 큐브가 이렇게 들어오죠. 0.1 크기로 위치가 되었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시키죠. 이 3D 커서 활용의 또 한 가지는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 3D 커서가 있는 곳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너편에 미러를 시켜도 되겠지만 3D 커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자, 이 눈 쉐이드 스무스 주고 Shift D를 해서 두플리케이트를 해주고요. Shift S를 해주게 되면 선택한 것을 투 커서를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3D 커서를 S를 해서 월드 오리진에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눈에 거슬리면 보이게 꺼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에 있나요? 적절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위에 있는 얘네들 전에 사용했던 3D 커서로 특히 누르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임의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헤드 오브젝트, 즉 Shift A, 큐브 배치가 됐죠. 이 크기로 한번 사용을 해서 그 크기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가서 스케일을 X축으로 이렇게 누려주시고 슬래시 키를 해서 얘만 보이도록 사이에 엣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한테 그대로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의 이것을 루프 컷 슬라이스, 엣지에 컷 슬라이스를 해서 컨트롤 R이죠. 컨트롤 R. 자, 이렇게 노란색이 나왔을 때 마우스 휠을 위로 돌려서 엣지를 증가시켰죠.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4등분을 3개의 엣지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쉐이드 스무스, 다시 슬래시 키를 이런 식의 조금 큰 것 같죠? S 키를 해서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꿈도 X축으로 길게 눈에 거슬리죠. 자, 이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한 땀 한 땀 적당히 위치로 옮기시고 로테이트를 적당히 해주면서 기능을 몰라서 작업을 못한다. 그것보다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파티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파티클을 더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메뉴 하나 더 아는 것보다 하고자 하는 열망이 좀 더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냅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스냅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D를 해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메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요. 표면에 붙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옵션을 몇 개 켤 게 있는데 Align Rotation to Target 그리고 Snap with Center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찍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로테이션 방향은 유저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방향이 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두플리케이트를 해서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도 있고 멀리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스케일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나무 스푼은 커서를 이 위치에다 데이 메쉬 프론트 뷰로 해서 스케일을 적당히 이렇게 그다음에 크기도 Z축으로 적당히
키워주시고요. 일단은 크기가 대략 됐고, 그 다음에 슬래시 키로, 그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가서 팔자 모양으로 되려면 일단 중간에 엣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루프 컷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컨트롤 R이죠. 휠을 돌려서 한 이 정도는 하나, 둘, 5줄 정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정확히 역등분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2단계 정도 이러고 난 다음에, 자, 중간에 엣지 크기를 K를 X축으로 줄여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해서 해주고, 쫙 해주고, 이 끝부분에 각을 좀 세워줘야 되겠죠. 다시 컨트롤 R, 휠을 올려둬서 엣지를 2개 정도 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각이 딱 집니다. 이 정도를 해서 얘를 어플라이를 컨트롤 A, 어플라이 올 해주고 쉐이드 스무스 해주게 되면 나무 스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짜잔. 자, 이제 컬러를 주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매트리얼 프로퍼티스 여기 보시면 매트리얼이 있고 옆에 숫자가 있죠. 이 매트리얼에 연관된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매트리얼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그래서 이름을 얘는 아이스 이름을 주고 얘 컬러는 바닐라 컬러 매트리얼 컬러를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 매트리얼 프리뷰 얘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Z키를 누르게 되면 솔리드 매트리얼 프리뷰 와이어프레임 렌더러 여기서 매트리얼 프리뷰로 들어가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초콜릿이겠죠. 셋을 해서 초코라고 컬러를 어둡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콜릿은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을 주면 좋겠죠.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려면 스페큘라 값을 올려주시고 러프니스는 거침 정도입니다. 쭉 내려주시면 반짝반짝한 느낌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눈 부분도 역시 초콜릿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눈을 선택을 하고 초코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마지막에 선택된 오브젝트에만 컬러가 매트리얼이 들어갑니다. 다중 오브젝트에 같은 매트리얼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다중으로 선택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전달하고 매트리얼을 가진 오브젝트를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링크 매트리얼 이걸 선택하게 되면 앞에 선택했던 두 오브젝트에도 같은 매트리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반쪽은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을 가지는 게 좋겠죠. 하나의 오브젝트에 매트리얼이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매트리얼 슬롯을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매트리얼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베이스 컬러를 약간 핑크하게 이름을 핑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트리얼이 적용될 면을 에디트 모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 서브 디비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디비전이 원래 확정이 되지 않았죠. 컨트롤 A를 해서 모디파이어 어플라이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의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lt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Select Loop Inner Region 주게 되면 작은 쪽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면에 이 매트리얼이 어사인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선택된 면에 선택된 매트리얼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컵 역시 매트리얼이 들어가야 되겠죠. 민트 컬러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부분에 핑크가 또 들어갔죠. 페이스 셀렉트 모드로 해서 자, 페이스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Shift키 누르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패턴으로 셀렉트를 하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컨트롤 Shift 플러스 키를 누르면 상태로 쭉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슬롯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핑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어사인 해주게 되면 핑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이는 이렇게 반짝반짝하지가 않죠. 러프니스 값이 강해야 될 겁니다. 스페큘라를 낮추고 종이는 광택 부분은 좀 약하고 거침 정도가 이렇게 강하죠. 종이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접시의 경우에는 거침이 약하고 반짝반짝함이 강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숟가락, 나무 같은, 적당히 나무 같은 느낌의 자, 그 다음에 위에 뿌려진 애들은
이래 선택을 하고 컬러를 주고 싶다. 컨트롤 L 하면 쫙 들어가죠. 핑크를 주고 싶다. 컨트롤 L 한꺼번에 쭉 그레이를 끄면 얘만 이렇게 짠 하고 보이죠. 자, 그리고 렌더링이 될 때는 카메라에 보여주는 뷰가 렌더링이 됩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느냐 보시면 뷰포트 카메라 넘버패드 0번이죠. 포트 카메라 하게 되면 여기가 카메라 뷰인데요. 카메라 가로 세로 비율부터 이 프린트 모양 레졸루션 XY 여기서 이거를 선택해서 1080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를 3D 뷰포트에서 카메라 여기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얘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카메라 뷰를 보면서 카메라 위치를 잡는 것은 사이드바에서 뷰를 보시면 여기에 카메라 투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서의 마우스 중간 버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는 움직임이 카메라의 위치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얘를 움직일 때마다 다 얘도 역시 퀵 페이보릿에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편합니다. 렌더 엔진은 이런 식의 예쁘게 나오는 것은 역시 사이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렌더링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파일 저장을 하세요. 자, 사이클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라면 렌더 프리뷰로 이렇게 딱 바꿔주게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렌더링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영향을 자 그런데 이 라이트를 쓰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HDR 방식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HDR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렌더에서는 지구본 모양으로 월드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환경 배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퍼티스입니다. 컬러에서 이 노란 점을 선택을 합니다. Environment Texture를 클릭을 해서 HDR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에서 블렌더 파운데이션의 3.5의 데이터 파일에 스튜디오 라이트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월드가 HDR 이미지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가 있죠. 커티야드를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프리뷰 모드에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시티, 포레스트, 인테리어, 나이트, 스튜디오, 선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좀 전에 들어갔던 거기에 있는 EXR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이 얘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주위에 난반사로서 이렇게 쭉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이 이렇게 보여주면 좀 거시기 하죠. 이 렌더 엔진이 있던 카메라 뷰파인더 모습의 아이콘이 있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자, 필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는 트랜스퍼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배경은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만 보여지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요. 렌더 이미지. 자,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약 4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쁘게 됐죠. 배경을 투명하게 하니까 배경을 좀 채워야 되겠죠. 배경을 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브젝트가 아닌 것들은 다 투명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을 하나 만들고 탑뷰로 해서 얘를 멀리 보내고 측면으로 해서 얘를 로테이트를 스케일을 쫙 키우고 다시 탑뷰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 방향으로 적당히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터리얼을 핑크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얘 핑크를 복사를 해서 조금 다른 컬러를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은 F12번. 자,
자,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이 그려졌네요. 약 6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구글 검색으로 Free HDRI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올 겁니다. 폴리헤븐으로 가서 여기 HDRI environment 소스가 되는 이런 배경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texture.com으로 가도 이렇게 HDRI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무료인지를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다운을 받으셔서 아까 EXR 파일이 있던 그 폴더에다가 다운받은 것을 넣어 두시면 이 블렌더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쁜 이런 이미지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된 이미지는 꼭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지 않고 블렌더를 닫아버리면 이 이미지는 날아가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